가와사키 발칸 S 간단 시승기 705mm의 시트고에 아주 승차감이 좋았던 크루저 바이크. 안녕하세요, 부구고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이신 비량비량님께서 소유하고 계시는 가와사키의 발칸 S를 시승시켜 주셔서 발칸 S를 타보고 간단히 시승 소감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발칸 S는 보시다시피 시트고가 낮고 바이크의 길이가 긴 크루저 바이크입니다. 시트고는 705mm로 아주 낮아서 키가 아주 작은 163cm인 저조차도 양발 착지가 쉽게 가능하고 전후로 앉은 채로 발로 밀고 당기며 움직이는 게 충분히 가능했어요. 키가 크신 분들은 잘 모르시던데 저같이 작은 키를 가진 사람은 엔간한 바이크는 앉으면 양발이 동시에 바닥에 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 발로 밀고 해야 해서 사실상 앉은 채로는 이동이 안 돼요. 일단 시동을 걸고요. 엔진은 순행식이고요. 병렬 2기통 DOHC 방식의 650cc짜리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크루저 스타일의 바이크답게 일반적인 바이크의 미들 스텝이 아닌 프론트 스텝, 발을 앞으로 쭉 뻗어서 이렇게 발을 닿는 프론트 스텝이 장착되어 있어요. 덕분에 미들 스텝처럼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고 발을 앞으로 쭉 뻗어서 무릎이 펴진 포지션으로 주행을 하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에도 무릎이 저리거나 다리가 아프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프론트 스텝인 로얄필드의 메테오 350도 크루저 바이크 스타일이죠. 이걸 타고 합천에서 용인시까지 4시간 이상에 걸쳐서 올라간 적이 있어요. i3나 인터셉터 같은 바이크는 2시간 이상 연속으로 타면은 무릎이 굉장히 불편해서 다리를 계속 이렇게 털어가면서 타게 되곤 했었는데 메테오는 전혀 불편하지 않았고 굉장히 편하게 장거리를 이동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와사키의 발칸 S는 훨씬 더 스텝이 프론트 스텝 스타일로 스텝이 한층 더 앞쪽으로 나가 있어요.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다리가 앞쪽으로 쭉 뻗어지기 때문에 사진에 나오는 모델처럼 다리가 엄청나게 긴 게 아니면 아주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무릎을 좀 펴고 다닐 수 있는 포지션이었습니다. 다만 니그립 같은 게 좀 힘들어지고 차체가 낮고 시야가 낮다 보니까 스포츠성은 좀 떨어지게 되는 단점이 있어요. 크루저 바이크인 발칸 S를 사면서 내가 이걸로 천왕제를 정복하겠다, 피반력을 무릎으로 다 긁고 다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은 좀 곤란한 바이크고, 그리고 장거리를 타는 걸 감안해서 만드는 크루저 바이크라서 그런지 시트가 정말로 부드러웠습니다. 제가 보통 시트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을 잘 안 하잖아요. 왜 제가 시트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냐면 솔직히 시트가 거의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발칸 S는 시트가 정말로 푹신했습니다. 시트고는 705mm로 낮아서 키가 163cm에 불과한 저도 양발 착지가 가능했는데 심지어 시트고도 정말로 푹신해서 앉자마자 마치 소파에 앉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로 푹신푹신하고 좋았어요. 마음에 들었고, 지원표를 보니까 독특하게도 시트 두께도 적어놨는데 시트 두께가 62mm로 두껍게 되어 있고 단거리는 물론이고 장거리에서도 편안하도록 신경을 써서 제작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야, 발칸 S의 시트는 진짜 제가 타본 것 중에서 탑3 손에 꼽을 정도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엔진은 가와사키의 650cc 순행 2기통 엔진을 탑재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을 보자면 엔진 위에 공냉식 특유의 공냉핀이 보이죠. 순행 엔진은 앞에 달린 라디에이터를 통해서 열을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 공냉핀이 굳이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이아몬드 커팅으로 세공한 공냉핀을 굳이 달아놓은 것은 크루저들이 보통 공냉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크루저 스타일 특유의 공냉 감성을 살리기 위해서 굳이 일부러 공냉핀을 디자인적인 요소로 넣어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요즘 곳곳에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트라이엄프의 본 네빌도 보면은 앞쪽에 큰 순행 라디에이터가 달려 있어서 굳이 공냉핀을 설치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엔진에 공냉핀을 만들어 두었고 심지어는 카뷰레터 방식처럼 꾸며 놓았어요. 이것도 공냉 감성을 살리고 클래식한 멋을 창출하기 위해서 굳이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면은 공냉핀이 있으니까 쟤는 공냉식이구나, 공냉식인 줄 알고 착각을 할 만한 클래식한 디자인을 만들어내고 있고, 머플러는 단발 머플러가 오른쪽으로 하나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통 클래식한 크루저는 머플러를 크롬 머플러를 달아놨는데 발칸은 이렇게 검은색 머플러에 가드를 설치한 이중벽 스타일을 만들어 두었네요. 내구성이 좋아 보이고 관리가 쉬울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론트 스택과 레버 등은 이렇게 생겼는데 다리가 짧은 사람도 탈 수 있고 긴 사람도 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뒤로 25mm 정도씩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 아주 좋네요. 할리 데이비슨을 종종 시승을 해보면 발판도 엄청 앞에 있고 기어 시프트 레버나 브레이크 레버도 되게 앞쪽에 붙어 있어서 다리가 쭉 뻗어도 잘 안 닿을 때가 종종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앞뒤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키가 큰 사람에게도 작은 사람에게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앉았을 때 바이크 풍경은 대략 이런 느낌이고, 크루저 바이크라서 핸들 높이나 포지션도 아주 편안합니다. 보통 바이크를 사면은 순정일 때 꼭 보면은 앞으로 좀 많이 숙여지거나 해서 핸들 라이저를 싸제로 달아서 3cm에서 5cm 정도 핸들을 높여서 타고는 해요. 그런데 발칸을 타보니까 이 핸들 포지션이 굉장히 편안했습니다. 앞으로 너무 숙여진다거나 뒤로 제껴진다거나 불편함이 전혀 없이 아주 편안한 느낌이었고, 팔이나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시트에 이어서 또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게 이 리어 서스펜션이었습니다. 제가 레벨, 스카우트 바버, 아킬라, 250 CRC 등의 크루저를 탔을 때 굉장히 아쉬웠던 게 이 리어 서스펜션이었어요. 일반적인 바이크들은 시트고가 800mm, 820mm 정도 되기 때문에 리어 서스펜션 길이도 자연스럽게 길어져서 물리적으로 리어 서스의 성능이 좋아지는데, 이 크루저는 705에서 690mm 정도로 시트고가 낮아지면서 부득이하게 리어 서스펜션의 스프링 길이가 짧아지고 서스의 성능도 매우 형편없어져요. 그래서 크루저 바이크를 타고 방지턱을 넘거나 맨홀 뚜껑이 푹 베어져 있는 곳을 지나면 진짜 허리 디스크나 추간판 탈출이 발생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 정도로 강한 충격이 허리를 강타하는데, 낮고 길어지면서 롱 앤 로우가 되면서 둔해진 고동과 떨어지는 스포츠성, 그리고 리어 서스의 성능 한계로 인한 부실한 서스 성능과 충격 흡수력이 크루저를 선택하는 걸 망설이게 하는 아주 큰 요소였거든요. 그런데 발칸은 진짜 리어 서스가 엄청나게 놀라운 성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홀륜, 수평, 백링크, 어저스터블 쇼업 쇼버가 장착되어 있는데, 서스가 위아래 수직이 아니고 수평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어 서스가 굉장히 충격을 잘 흡수하고 편안했어요. 정말 만족스러운 성능이었고, 레벨, 스카우트 바버, 아킬라, 250 CRC, 메테오 등등 그동안 타본 크루저 중에서 가장 편안한 서스였습니다. 이 정도 서스면 크루저 치고는 좋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동안 타본 모든 바이크들과 비교를 해보아도 상위권에 당당하게 랭크될 정도로 편안한 서스였고, 지금 쭉 뻗은 길로 나와서 이제 좀 달려보고 있죠. 650cc 순행병렬 2통 엔진 장착되어 있는데 최대 7500rpm에서 61마력을 발휘하고요. 토크는 6600rpm에서 62Nm의 토크를 발휘합니다. 인터셉터가 47마력까지가 나오는데 발칸은 61마력이 나오니까 순행 엔진인 만큼 성능이 훨씬 더 좋은 걸 알 수 있고, 발칸의 설명서를 보면 저중속에서도 강한 토크를 발휘하여 크루저다운 맛을 보여주도록 설계를 했다고 하는데, 막상 클래식을 쭉 타온 제가 당겨보면 확실히 저중속 구간의 토크에 신경을 쓴 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당겨보면은 엔진 필링이 확 부드러워지면서 고속 회전 엔진 형태로 바뀌는 게 역시 순행 엔진은 순행 엔진이다, DOHC는 DOHC다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가와사키에서 이 저중속 토크에 신경을 쓴 만큼 저중속 토크 밴드가 토크감은 좋아요. 그리고 차체가 낮아서 그런지 속도감이 굉장합니다. 이제 시속 한 130 정도 찍었나 하고 보면 겨우 시속 100을 벗어난 수준일 정도로 차체가 낮아서 그런지 속도감이 굉장하고, 이제 구석에 가서 찬찬히 바이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트고가 낮고 발착지성도 아주 좋습니다. 진짜 발착지성은 감동 그 자체예요. 제가 대한민국 남성 평균 키보다 훨씬 작은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바이크는 발착지성 때문에 고민할 대한민국 남자는 거의 없을 것 같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프론트 스텝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딱 적당하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이크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크루저다운 롱앤로우, 길고 낮게 설계가 되어 있고, 무게 밸런스도 달리는 동안 전혀 나쁘지 않았습니다. 편안하게 잘 달려주었고, 의외로 연료 탱크 용량도 좀 작은 편이에요. 14L 정도로 생각보다 크루저 치고는 작은 연료 탱크 용량을 갖고 있고, 헤드라이트의 램프 디자인이 보통의 클래식은 동그라미 형태인데 발칸은 역삼각형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역삼각형 디자인의 헤드라이트는 많은 분들에게 의견을 구해보니 호불호가 다소 좀 갈리는 구석이 있었고요. 타이어는 전륜 18인치 120에 후륜 17인치 160이 들어가 있고 차체 중량은 229kg이고요. ABS는 앞뒤 듀얼 채널 ABS가 들어가 있고 브레이크는 앞뒤 싱글 디스크에 니신제 클리퍼가 앞 2피스톤, 뒤 2피스톤이 들어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디스크 크기는 앞 290mm, 뒤 220mm로 그렇게 크진 않고 저중속으로 달리는 크루저 스타일 바이크에 적당한 사이즈의 브레이크 디스크가 들어가 있고요. 생산 국가는 태국이라고 적혀 있네요. 매니폴더가 2기통이어서 2개가 나와서 하나의 머플러로 합쳐지는 2in1 스타일이고 프론트 스텝에 엔진 케이스도 유광으로 이쁘고 공랭핀이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로 좋아했던 수평 백링크 모노소스도 여기에 보이네요. 제가 타본 크루저 스타일 바이크 중에 탑3에 들어가는 좋은 승차감을 보여준 서스였고요. 팬덤자 스텝과 운전자 스텝도 보이는데 이 운전자 스텝은 순정은 아니고 튜닝을 하셨습니다. 서스가 보통 트윈쇼이 들어가죠. 좌우로 한 개씩 스프링이 총 2개가 들어가는 트윈쇼이 들어가곤 하는데 발칸은 재미있게도 오른쪽에만 서스가 있는 모노쇼입니다. 좌측에는 지금 스프링이 안 보이죠. 오른쪽에만 현재 서스가 보이고 발칸의 가격이 가와사키 제품답게 좀 비싼 편입니다. 650cc 크루저 바이크 가격이 1210만원이라서 솔직히 말해서 가격이 좀 비싼 편이긴 하지만 오늘 타보니까 승차감이나 마감의 수준은 퀄리티가 제법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촬영 중인 제 모습이 사이드미러에 보이고요. 안쪽을 보시면 계기판이 보이는데 요즘은 트렌드가 TFT 컬러 디지털 계기판을 좀 많이 쓰죠. 그런데 발칸은 아날로그 타코미터에 LCD 정보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료 게이지, 시계, 트림미터, 속도 등이 표시가 되고요. 좌우 버튼 뭉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비교적 심플한 버튼 구성으로 되어 있고 왼쪽에는 조절식 클러치 레버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조절식 클러치 레버에 조작 다이얼을 돌리면 레버가 멀어졌다가 좁혀졌다가를 반복하죠. 저같이 손이 좀 작은 사람은 무조건 제일 좀 좁게 조절을 하는 편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손이 작거나 클러치 레버가 멀어서 잡기가 힘들거나 조작하기가 힘들면 조절식 클러치 레버를 장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클러치 조작이 훨씬 가벼워지고 편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이제 가볍게 배기음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칸의 엔진 소리 등은 이런 느낌입니다. 나쁘지 않고요. 하지만 공랭식 엔진 SOHC 방식의 배기음은 아니죠. 좀 더 빠르고 날렵한 엔진 소리가 나는 것 같고요. 참고로 가와사키의 닌자와 발칸은 같은 650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닌자 650과 발칸 S는 친척인 것이죠. 이렇게 비량비량님의 바이크를 한 바퀴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 아주 길고 미끈한 게 잘 빠진 이쁜 크루저 스타일의 바이크였고요. 이 카키색 색감도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제가 원래 밀리터리 계열을 좀 좋아해서 발칸 색감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크루저답게 윈드 스크린이 장착되어 있는데 오랜만에 윈드 스크린 덕분에 바람을 안 맞으면서 바이크를 타보니까 이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윈드 스크린이 있으면 바람을 느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장점도 굉장히 많죠. 제일 첫 번째로 바람을 안 맞으니까 장거리를 탔을 때 피로도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진짜 바람을 안 맞고 타면 제법 오래 타고 다녀도 피로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좀 추운 날에 네이키드나 인터셉터 같이 스크린이 없는 걸 타면 정말 빨리 지치고 녹초가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돌빵도 막아주고 벌레도 막아주죠. 윈드스크린이 없이 여름에 바이크를 타면 메시 자켓의 구멍마다 벌레가 한 마리씩 쏙쏙쏙 박혀있죠. 정말 큰 장점이고 그리고 바람을 막아주니까 풍절음도 좀 막아줘요. 헬멧을 쓴 채로 바람을 맞으면서 오랫동안 장시간 타면은 풍절음이 굉장히 심해서 심지어는 청력이 약해지기도 하는데 윈드 스크린이 있으면 이 풍절음도 많이 덜어지니까 청력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여름에 더울 때 달아놓으면 바람이 몸쪽으로 안 오기 때문에 날씨가 더울 때는 굉장히 덥고 바람을 느낄 수가 없으니까 속도감이 좀 떨어지고 재미가 격감하는 단점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저는 윈드 스크린을 장착해 두면 지금처럼 윈드 스크린이 화면 가운데에 촬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 보시기에 조금 거슬리지 않을까 하고 걱정이 되어서 안 달고 다니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윈드 스크린이 장착된 상태에서 바이크 타는 영상을 보니까 혹시 어떠신가요? 윈드 스크린 때문에 많이 거슬리거나 불편하시거나 하신가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저도 좀 더 큰 윈드 스크린을 장착을 해서 편하게 타고 다녀볼까 하는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일본 가와사키에서 만든 크루저 바이크 발칸 S를 구독자님이신 비량비량님이 빌려주신 덕분에 감사히 시승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귀한 바이크 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덕분에 가와사키의 발칸 재밌게 감사히 잘 타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타본 첫 가와사키 바이크였어요. 혹시 바이크 시승시켜 주실 생각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타고 있는 인터셉터나 히말라얀 원하시면 시승시켜 드릴게요. 어떤 바이크든 상관없고요. 다만 시트고가 너무 높거나 한 번도 제공한 적이 없는 신차는 부담스러워서 제가 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아직 제공한 적이 없는 신차인데 남이 제공을 해버렸다. 이게 진짜 생각보다 훨씬 엄청난 상황이 되어 버리거든요. 물론 제공을 저도 남의 걸 얻어타고 한 번도 해본 적은 놀랍게도 아직 없는데, 어떤 분이 스즈키의 S1000GT 줄여서 S1000GT를 신차로 내려서 가져오셨는데, 어떤 분이 신차 S1000GT를 얻어타보다가 제공을 세게 해버렸어요. 이거 신차를 제공을 해버리면 막말로 이게 약한 슬립이죠. 레버 부러지고 여기저기 끓기고 야단이 났는데, 이거 신차 간대려서 너무너무 이뻐 보이다가 제공을 해버리면은 심리적 타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신차 뽑았다고 너무 이뻐 보이다가 눈앞에서 내가 아닌 남이 누가 제공을 해서 불똥이 튀기면서 먼지가 나고 기스가 나면 이건 뭐 더 이상 신차가 아니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보험 수리를 해도 감가며 내 마음의 상처며 한번 떠난 적은 붙이기가 힘들죠. 근데 뭐 이미 한번 끌고 먹었거나 슬립 해봤거나 뭐 수리를 한 전적이 있으면 뭐 부서져도 에이 뭐 보험 수리하면 그만이지 이런 느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신차나 제공해본 적 없는 바이크는 저도 너무 부담스러워서 정말 죄송하지만 타고 싶지만 사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아직 뭐 태워준다고 말도 안 꺼냈는데 먼저 사양부터 하고 있으니까 저도 참 기분이 되게 이상하네요. 아무튼 비량비량님 덕분에 오늘 발칸 정말 재밌게 잘 타보았고요. 양발의 착직성, 낮은 시트고 61마력의 출력과 650cc 배기량, 무게중심과 튜닝의 상태까지 모든 게 제 마음에 쏙 들어서 탐이 나는 좋은 발칸이었습니다. 굳이 단점을 얘기를 하자면 스펙 시트상 스펙은 굉장히 좋은데 실제로 당겨보니까 의외로 생각보다 잘 안 나가는 듯한 느낌이 있었고요. 닌자 650 엔진과 세팅값이 달라서 그렇다고들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외에는 뭐 지금으로서는 딱히 생각나는 단점이 없네요. 보통 뭔가 타보면 큰 단점이 3개 정도는 무조건 나오는데 이번 발칸은 그만큼 저한테 참 마음에 드는 좋은 바이크였고요. 그동안 크루저 바이크는 좀 피해 왔었는데 발칸을 타본 걸 계기로 저도 레블도 보고 슈퍼 메테오도 보고 크루저 계열 바이크들을 구경하느라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양발 착지가 되는 게 짱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된 하루였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위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끝. I'll be
tight. Yeah, I'm surrendering. Hold tight, chemicals collide. Hold tight, hold tight, hold tight. Dripping lights paint the skies, all because of you. Dripping lights paint the skies, only you.